네, 날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인문학적 교류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김성민 통일인문학연구단장 모시고 또 자세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인문학적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자라는 협동 연구를 하는 출발로 이제 통일인문학 연구단을 꾸렸고요. 네. 한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년이 돼갑니다. 오래됐네요. 네. 예. 이제 그동안 앵커님 말씀처럼 우리 남북 관계라든지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정치학자, 경제학자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체제 문제라든지 이데올로기 이런 차원에서 많이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통일이 되었던 어떤 통합 과정이 되었던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고요. 네. 또 그 결과조차도 우리 한반도의 사람의 행복이 결과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적인 체제적인 이데올로기는 이런 담론을 넘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람의 통합, 사회 문화적 통합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10년 전에 제가 통일인문학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제안을 했고 저처럼 철학하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 또 역사하는 사람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연구단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네. 10년이나 활동하신 지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 또 분위기와 그때는 굉장히 사뭇 달랐을 것 다르죠. 같은데 네. 굉장히 네. 일찍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신 거를 저희가 네. 알게 되네요. 새삼스럽게. 네. 근데 교수님께서 제가 철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통일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주변에서도 네. 저보고 철학하는 연구자가 어떻게 이제 보통 사회과학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통일의 문제 의식을 갖게 됐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반도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분단이 거의 70년 넘게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우리 남북 간에 마음의 벽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길이 잘린 지가 70년 넘게 됨으로 해서 이제 남과 북 주민 간의 사상이라든지 네. 정서라든지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래 하나였던 우리 민족이 또 무의식적으로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대단히 강한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은 체제라든지 영토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통합보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의 맞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게 더 힘들잖아요.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통일을 준비하는 현 시대에 있어서 인문학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또 필요성이 있을지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인문학은 어떨까요? 이제 통일인문학이 사실 통일과 인문학의 결합인데 네. 인문학은 다 아시는 것처럼 지인의 학, 사람을 알아가는 학문이고요. 사람다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대단히 포괄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만 그처럼 우리가 어떤 영토라든지 체제라든지 이런 통일 통합도 결국 사람의 통합이 되지 않는 것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라도 우리가 진정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면 그것은 굳이 우리가 그렇죠. 해야 될 통합인가라고 이제 의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반도는 이제 분단 이후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 트라우마라든지 네, 네. 또 1800년 말부터 또 일제 시기 때의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떠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산 트라우마. 세계상에 거의 얼마 되지 않는 동족 내전을 겪었던 그렇죠. 그런 또 전쟁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트라우마를 묶어서 역사적 트라우마다. 근데 이런 역사적 트라우마는 약물 치료, 테라피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 차원에서의 힐링, 치유가 필요하다. 네. 예.
이것은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의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진정으로 지인의 학, 사람이 무엇이냐를 탐구하고 사람됨을 연구하는 인문학적 차원에서 시간은 얼마간 더 길지 몰라도 그것이 진정한 인문학적 필요성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뭐 부부간에도 이제 떨어져 살면 서먹서먹한데 분단 70년 이상 동안 우리 남북이 분단된 이래로 정말 남북 주민 간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 그렇겠죠. 많아졌습니다. 네. 또 사상 가치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네. 문화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다르기 때문에 하이어라키를 두는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또 다름을 인정함으로 해서 전제함으로써의 어떤 소통이 가능하다. 역시 이제 우리 인문학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소통의 전제라는 차원에서 네.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간접적으로는 접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북한과 우리나라의 언어 차이라든가 어떤 문화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괴리감이 발생되는지를 체감은 아직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이제 정도일까요? 거의 이제 네. 일반 주민들은 만날 게 많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런 체감도가 높지 않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직 직접적인 남북 학자들 간의 교류 이런 것은 뭐 지금 어렵습니다만 네. 지난 10년 동안 제3지대 중국에서 이제 남북 학자들이 모여서 여러 번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 그래요. 하면 네. 일단 일상 용어는 또 물론이고 이 전문 용어, 학자들 간에 소통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이제 차이가 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표준말 국어 대사전과 저 북한의 어떤 조선말 대사전을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양쪽 그 사전에 나와 있는 어휘 중에서도 반 이상이 서로 다릅니다. 남북의 언어 차이를 사실적으로 비교하고 어떻게 통합해 나갈까 언어 규범 마련이라든지 이런 건을 위해서 2005년에 결의말 큰 사전을 공동 편찬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죠. 지난 주말에는 이제 우리 남북민화협 대표자 회의를 금강산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2008년에 금강산 관광이 단절된 이래로 아마도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교류가 네. 있었던 뭐 하나의 사례가 될 텐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아직도 이게 뭐 다른 국가처럼 뭐 통관도 해야 되고 또 세금 신고서도 써야 되는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통 자기 이름을 쓰고 서명 이렇게 돼 있지 네, 네.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서명이 아니라 그 북한에서는 수표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수표가 뭐 돈을 말하는 건지 모르는데 네.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인, 서명을 이제 북한에서는 수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그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처음 만나는 남북 주민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할 정도의 언어 차이가 커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 언어라는 거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어떤 사상도 내포가 돼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 민족에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좀 맞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괴리들을 좁혀나가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실 것 같고 네,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활동들을 하시게 될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활동 계획 있으세요, 교수님? 저희 통일인문학연구단은 그간 10년 넘게 연구를 하면서 이제는 뭐 그 외람되지만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구 총서도 이제 80건 이상을 냈고 또 그러한 이론적인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 확산을 하고 실천적 적용을 할까 네. 뭐 이런 그 취지를 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대학,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교재를 개발했고 네, 네.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는 분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분단 의식, 저희 뭐 분단 트라우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분단의 아비투스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하간 너무나 많이 달라진 이런 어떤 이런 이질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합을 해 나갈까라고 하는 지금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교재 개발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네. 이런 것을 지금 몰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네, 앞으로 더욱 남북한 인문학 교류에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주실 네. 것으로 저희 기대하면서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통일 문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통일 인문학 연구단이 중요한 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